2000년 화제의 드라마 가을 동화와 함께 한 화가의 그림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서로에게 다가가는 연인, 꿈의 한 장면 같고 동화책 사파 같기도 한 포근한 그림, 가슴 먹먹한 사연을 머금고서 이야기를 건네는 그림들. 가을 동화 그림의 실제 화가 이수동. 쉼 같은 여백을 만들어내며 넉넉한 서정이 묻어나는 그림으로 잃어버린 순수를 선물하는 연민의 화가. 우리 생의 기억과 추억의 한 장면을 살포시 꺼내놓는 화가 이수동을 만나보자. 하늘 호수가 한눈에 보이는 그의 작업실. 이 공간은 그림만 그리는 그에게 가장 편안한 곳이다. 작은 사파, 만화 같은 그림을 그리는 연민 화가로 유명한 이수동. 그의 그림은 우울한 이에게 즐거움을, 절망에 빠진 이에게는 희망의 불씨를 살려준다. 제 그림을 이제 가진 사람들이 말씀하시기를 제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뭐 즐겁다, 행복해진다. 그림을 가지고 행복감 느끼는, 뭐 집에 일어났을 때 기분도 좋고, 뭐 그림과 대화하고, 요런 쉽게 말하면 좀 하드웨어식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식으로 좀 사람 마음에 좀 다가가는 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친숙한 소재를 고운 색으로 입힌 그의 그림은 동화책 사파 같기도 하다. 작업실에 제법 많은 그림들이 있지만 이수동은 그림 그리기가 바쁘다. 늘 전시회가 열리자마자 불티나게 팔리기 때문이다. 이수동, 그의 그림의 주제는 사랑이다. 한눈에 쏙 들어오는 문장처럼 이미지를 담아 기억과 추억을 시각화한다. 그래서일까 난해하지 않고 간결하며 시원한 것이 그의 그림의 특징이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알려주는 좀 그런 메시지, 그런 교훈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 그런 걸 좀 많이 가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봤을 때 사랑은 이렇게 아름답다, 뭐 그런 걸 자꾸 넣으려고, 좀 즐겁고 밝게, 그게 이제 요즘 주제죠. 그는 그림뿐만 아니라 드라마 가을 동화, 겨울 연가, 봄의 왈츠의 타이틀 글씨체까지 맡았다. 평생 그림만 그리며 살고 싶은 화가 이수동. 자신의 꿈을 행여나 순간적으로 놓게 될까 봐 작업실 곳곳에 자신을 격려하는 글귀를 써놓는다. 그림 열심히 그리면 한 지금 15년, 20년밖에 못 그리는데, 그래 한번 살아보려고 다짐하는 뜻으로 좀 나태해지지 말자, 열심히 그림 그리자, 그런 뜻으로 곳곳에. 그가 그리는 세상에는 친근한 사람들의 표정이 있고 우리 자신의 얼굴이 있다. 무엇에든 정도를 지키는 건 생각만큼 쉽지 않다. 욕심을 부리지 않는 그의 진실함은 그래서 귀하고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이다. 딸들이라고 칭하는 그림을 조심스레 사진을 찍고 있는 이수동. 인터넷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끄는 그의 그림. 관계자의 권유로 시작한 미니 홈피는 그에게 활력을 가져다준다. 그는 그렇게 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생각을 듣는 것이 행복하다. 제 그림은 조금 컬러풀한 편이기도 하고, 인터넷에 많이 좀 알려진 그런 경우인데, 젊은 사람들이, 내 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나이가 드니까, 옛날에 제 핸디캡은 젊은 사람이 좋아하고, 그런 분들은 이제 경제력이 없었는 건데, 요즘은 그분들이 이제 한 5년 정도 이상 지나가니까 사회에 진출도 하고, 또 회사에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해서, 그분들이 직접 그림을 구매하는 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기적으로 자신의 전시회를 열고 있는 송화당 화랑을 찾은 이수동. 이수동은 송화당뿐만 아니라 노화랑에서도 1년에 한 번씩 개인전을 연다. 그는 늘 두 화랑을 먼저 생각한다. 다른 화랑의 러브콜을 수없이 받았지만
이름 없는 화가를 키워준 화랑에 대한 의리를 17년째 지키고 있다. 그림 인기 별로 없었는데 사장님하고 그딱 실장님이죠. 오셔가지고 첫 전시회를 93년에 성안항에서 늘 열어줬죠. 요즘은 인기 좋죠. 그리고 성안항에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소품은 일일청에 섞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 3, 40점 준비를 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아주 자신을 알아봐 준 것을 늘 고마워하는 그이다. 먹고 싶어. 또 끝나면 연말 소품을 하고. 네. 그림을 보면 굉장히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사람에게 배려를 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제가 이수동 선생님을 화가로서 굉장히 존경하지 않나. 네.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그런 작가 선생님이시죠. 거래하는 화랑이 정해져 있는 그답게 화방 또한 가는 곳만 간다. 어린 시절 공부를 잘했던 이수동은 서울로 대학을 진학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가난했던 집의 막내 아들이었던 그는 대학의 장학금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다녔지만 켄트지를 살 돈이 없어 신문에 풀을 발라 그림을 그려야 했다. 지금처럼 마음껏 재료를 골라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남자 미대생들은 거의 다 힘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또 우리 시대도 그런 거니까 한 30년 전 일이니까 지금은 마음대로 물건은 마음대로 쓰고 화방의 이제 주인분들도 또 저다 알아보시고. 그가 겪었던 가난은 겨울에 매서운 한파보다 더 시리고 아팠던 기억이다. 초기 이수동의 그림은 열정은 있지만 가난한 청춘의 일그러진 초상 같은 그림이었다. 그런데 그의 그림을 본 친구의 어린 아들이 무섭다고 울음을 터뜨린 후 그는 그림의 패턴을 밝게 바꾸기 시작했다. 이제 이수동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림을 보고 즐거워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그림을 그린다. 이분의 그림은 아주 특별하게 한정된 주제, 남녀 간의 사랑이라든가 애정, 또 이별과 같은 정서적인 측면들을 누구나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일종의 사파나 일러스트레이션과 같이 이야기 그림으로 보여줌으로써 보는 이들에게 매우 쉽게 그 메시지가 전달되고 또 그것을 아주 단순하고 또 친근한 이야기체 그림을 그림으로써 사람들에게 그 어필한다고 할까요? 끌리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수동체로 불리는 그의 글씨체는 가족과 함께 사는 집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데 장난스럽기도 한 그의 해맑음이 집안 곳곳에서 풍겨나는 듯하다. 오늘날 그를 잊게 한 사람은 바로 그의 아내. 똑바로 생겼어. 너무 빼타했다. 그렇지. 생계를 책임졌죠. 결혼하고 한 10년간 책임을 졌겠다. 그때 뭐 방출 안 하고 죽였으니까 견뎌줬으니까 그게 제일 고맙고. 좀 중간중간 힘들 때가 좀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모든 게 제가 혼자 책임져야 되니까 돈도 돈이지만 일단 아빠가 자기 자신이 펼친 꿈을 향해서 이렇게 계속 나아가는 게 좋았어요. 언제나 잘 될 거야라는 생각으로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수동. 아내는 그런 그를 언제나 조용히 응원해 주던 사람이다. 한창 때는 뭐 모든 게 뭐 부모도 가족도 친구도 그림에 하고 이렇게 서로 방해되면 그것도 원래 예술가들이 좀 얘기적이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고 다들 다 뭐 가족도 좋고 부모도 좋아지는 그런 나이가 된 것 같아. 그냥 이대로만 쭉 가면 제일 좋겠습니다. 오늘도 화가 이수동 그는 그저 일기 쓰듯이 자신의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행복하길 바라며 마음 그대로를 종이 위에 옮겨놓고 있다.
저는 이제 어느 날부터 옛날에는 내가 그림으로 뭘 자꾸 설명하려고 남한테 메시지를 자꾸 주려고 노력했는데 어느 날부터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부터인데 그런 건 사라지고 보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책이라면 주인이 독자고 그리고 뭐 병원 같으면 환자고 뭐 호텔 같으면 투숙객처럼 그림도 보는 사람이 주인 같아. 그래서 보는 사람이 즐거워하는 그림, 보는 사람이 공감하는 그림이 저는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올라온 지가 한 5년 되는데 뭐 옛날에도 그냥 인기는 약간씩 그림 전시하면 어느 정도 팔리는 편인데 전문 매니아들보다 일반적인 팬들도 많고 그리고 또 조금 알려진 상대 모양이라. 근데 기합부 전에 노아랑에서 100만 원 전이라고 있었거든요. 소품전. 그때 먼저 한번 50점을 제가 냈는데 여러 작가들이 있는데 2시간 만에 50점이 다 팔렸대요. 그게 1년 전이고 미술시장에 이제 저보다 더 유명한 사람들 많은데 제 그림은 이해하기도 좀 쉽고 좀 친근하겠죠. 일반 사람들 좀 예술적인 작품보다. 그래서 그 덕이 아닌가.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인기 작가, 뭐 첫날 매진한 작가 이게 수식어가 따라 붙으니까 그 뒤로는 더 쉽고. 예, 저도 그런 말 듣기도 듣고 저도 원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 그림을 보고 그림을 소장한 사람이 행복이라는 아니면은 그 그림으로서 영향을 받으면 어떻겠나,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착해지는 그림이라든지 행복해지는 그림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자꾸 하죠. 뭐 저도 마음을 조금 정갈하게 옛날에는 뭐 그 가족들하고 티격태격하고 이런 거 했는데 마음을 제가 정갈하게 먹고 제가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이런 그림 그리니까 칼라도 이 칼라 좀 그렇지만 칼라도 좀 아름다워지고 그런 말 들으니까 제가 의무감도 좀 생기고 어떤 사람은 뭐 제 홈페이지에 제 그림 보고 태교도 한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일단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착해진다거나 행복해진다는 말. 저는 어릴 때부터 그림을 쭉 그렸는데 경제적인 그런 문제는 좀 많이 힘든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보이는 거는 전부 회색이고 우울하고 뭐 동네 어른들 뭐 술 마시고 싸우는 거 계속 그런 걸 보니까 그게 몸에 좀 누적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이 보면은 밝은 컬러를 쓰면 괜히 불안하고 그냥 내 생활이 그러니까 그림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모든 게 계기란 게 있는데 내 얼굴을 사간 사람이 내 때문에 내 친분인 사람이라서 그림을 하나 사갔죠. 그런데 이제 화장실에 제 그림이 화장실 가는 복도에 걸렸었겠죠. 아파트에. 그러니까 얼굴이 좀 험한 그림이었는데 애가 화장실에 가다가 울었답니다. 무서워서. 그래서 저한테 그림을 바꿔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때 이렇게 생각한 게 그림을 내가 좋아서 그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게 막연하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 모든 사람이 내 그림을 좀 보고 즐거워하는 그림이면 좋겠다는 생각했거든요. 그게 이제 그때 생각한 게 막연하지만
사랑이었으면 좋겠다. 주제가 그 뭐 가족 간의 사랑도 그렇고 연인과의 사랑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내 자신 사랑하는 거 그렇고 이제 주제가 사랑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작업할 때부터 그림이 조금 부드러워지고 요즘처럼 좀 컬러풀해지고 또 주변에 사소하지만 아름다운 이야기 그런 쪽으로 주제가 조금씩 흘러와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작을 인물하러 많이 시작했기 때문에 풍력으로 넘어도 주제를 사랑으로 와도 사람이 빠지면 왠지 내 그림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대신에 이제 사람 크기를 조금 이야기거리를 자꾸 개인 주장 말고 사랑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풍경을 설정해 놓고 사람 크기를 자꾸 줄였어요. 작은 그또 이유가 스케일 문제인데 우리가 보통 뭐 낚시하는 사람이 물고기 한 마리 잡아놓으면 그 담배를 하나 놔두잖아요. 그럼 비교돼 가지고 7cm고 고기 그것처럼 제 풍경에도 나무나 이렇게 풍경 그려놓고 사람을 작게 그리면은 자연이 크다랗게 보입니다. 스케일이 큰 상대적으로. 그래서 사람에 덜 집착하는 것도 있고 자연에 대해서 아주 사람은 좀 미약하다. 그런데 그렇게 막 자기 주장 내세우고 막 틱틱 싸우지 말자. 아주 지극하니까 이런 소중한 사랑 가지고 살자.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 이제 제가 서비스죠, 일종의 서비스인데 그 그림을 이렇게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요즘은 내비게이션에서 잘 되지만 그냥 막연한 길을 갈 때 뭐 예술로 치면 입문하는 사람이죠. 있는데 이정표라고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 뭐 과천 방향이다. 어떻게 정해놓으면 아니면은 인천에 이렇게 정해놓으면 사람이 알 수 있잖아. 어느 정도. 목적지는 자기 목적지가 다 있으니까. 그런데 제 그림에서도 시의 제목처럼 짧게 그게 뭐 이런 그림 같으면 나중에 집에 오다 할 거거든요. 제목이 집에 오다인데 이제 가을 돼서 이제 집에 찾아가는 그건데 짧게 보면 사람이 각자 자기 상황에 이제 빠져들어서 감정이입이 훨씬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일종의 작은 가이드. 근데 그림 전부 설명을 쭉 하면 재미없고 이제 우리가 시를 볼 때 시 제목만 봐도 어느 정도는 감이 오잖아. 그걸 감을 잡고 글을 읽으면 글이 그렇게 안 어렵거든. 그림도 마찬가지로 제목을 적어주면 보는 사람이 좀 쉽게 어차피 보는 사람을 위한 게 그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제목을 씁니다. 가을동화 하기 전에 97년부터 그건 2000년에 했는 건데 97년에 제가 KBS 드라마에 타이틀 그림이나 뭐 글씨나 몇 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연이 돼서 그때 저 윤석구 감독이죠. 뭐 뜨는 감독이신데 그분 카메라 존 정사하고 제 그림하고 많이 맞아요. 좀 서정적이면서. 그래서 주인공이 화가래요. 이제 송성은 씨가 안에 내용은 전설로 나오는데 거기 이제 화가로 나오고 그 내용도 뭐 이렇게 잔잔한 무슨 운명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윤석구 감독이 뭐 물어볼 것도 없이 제가 기억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뭐 컨택돼서 글씨도 제가 쓰고 가을동화라는 그래서 한동안 가을동화체라고 말도 많이 있었죠. 거의 다 없죠. 거의 다 시집 갔습니다. 그중에 가을동화 매니아 한 분 있어가지고 거기 나오는 그림 거의 대부분 한 사람이 다 사간 걸로 그렇게 기억나고 있어요. 그 이제 그림은 딸 자식이다.
이런 그렇게 적어놓고 그리는데 시집 보내는 거죠. 이제 딸 같으면 이쁘게 키워서 좋아하는 집에 시집 보내고 잘 살면 좋아하잖아. 그런 것처럼 그림도 거기 노력 정성을 들여서 이제 그림을 그려서 내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 집에 가는 거죠. 그 가서 그 그림 걸어놓고 거기 있는 가족이 자기 자식처럼 딸 자식처럼 좋아해주면 좋다 그런 뜻으로 시집 보낸다는 소중하게 키워서 보낸다 그런 뜻으로 시집 보낸다 그럽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시스템이 내 그림을 사서 걸어놓은 집에 가서 초대받아서 뭐 식사하거나 차 한잔하거나 술 한잔하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실제로 지금 그런 사람도 몇 분 있고 그게 이제 딸을 시집 보냈으니까 사돈 집에 가는 거죠. 실제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지금 계속 거기 십몇 년 유지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결혼하고 약 한 5년에서 한 길게 10년 정도까지는 그림을 몸 팔기도 하고 집사람이 꼬마들 미술실 할 때 그걸로 용돈 받아서 살았으니까 너가 내 그림을 사면 되게 고맙기도 고맙고 내가 평생 잊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를 좀 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말하면 AS인데 그림을 이제 산 사람한테 고마운 표시를 해야 되겠는데 생각을 해봤죠. 하니까 제가 그림 그리는 거 외에 그러니까 자기 뭘 만드는 게 많습니다. 뭐 컵도 옛날에 만들고 시간이 많으니까. 근데 그걸 제가 그림은 따로 선물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그림 산 사람한테 편지 하나 써서 이렇게 보냈죠. 처음에는 한 몇 명밖에 안 됐으니까 이제 보냈는데 나중에 조금 많아지고는 이제 우리 어머님이 손재주가 좋으세요. 그래서 이제 뜨개질이라나 이제 실로 직접 짠 게 있는데 그게 뭐 도장집이라든지 덮보선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아들 이제 그림을 사준 사람한테 고맙다고 그걸 이렇게 만들어서 내한테 주면서 그 쓰라고 좀 보내드리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림 산 사람은 뭐 그런 거나 뭐든지 뭐 편지를 쓰든지 무슨 덮버선이라든지 컵이라든지 뭐 여름에는 부채라든지 그게 즐거워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딸 자식 시집 보냈으니까 사돈 집에 뭘 보내는 거죠 일종의. 지금은 우리 어머니가 연로 하셨는데 지금도 저기 덮버선 같은 걸 한두 개씩 뜨는데 지금 제가 많이 모아놨거든요. 옛날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하지는 못하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옛날에는 1년에 그렇게 보내는 사람이 한 10명 채 안 됐거든요. 지금은 50명도 넘으니까 그렇게 다 하지는 못하고 편지는 꼬박꼬박 씁니다. 매년. 사람에 따라 다른데 저는 대중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하거든요. 뭐 대중이 없으면 뭐 사실 예술이 없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술 이유가 뭐 대중을 즐겁게 하거나 감동을 주거나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조수미나 뭐 파바로티 뭐 그런 사람들도 관객이 없으면 청중이 없으면 소용없는 것처럼 그림도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 그림이 블로그에 이렇게 많이 달리는 불과 몇 년 전에 알았는데 그 이유가 아까 말한 사랑이 주제이기도 하고 젊은 친구들이 블로그를 많으니까 그런 게 이제 젊은이들한테 더 좀 와닿고 그리고 컬러가 화면에 잘 받는 그런 컬러풀한 거니까. 그리고 제가 또 부지런히 이제 블로그 관리도 하고 하니까 확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그 제 그림이 많이 특히 인터넷상으로 많이 다니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이제 동네 거기 술집 뭐 주막인가 뭐 가면은 이제 아버지 친구분들이 칠판이라 그러나 뭐 외상값 적어놓고는 그런 데다가 고개 하얗게 지우고 수동아 이렇게 그림 그려봐라 그러면서 제가 그림을 그리죠. 그 뭐 몰래방아도 그리고 뭐 꽃도 그리고 새도 그리면 뭐 잘했다고 뭐 사탕이나 과자도 주고 그 맛에 뭐 술집에 아버지 부르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술 많이 드시게 된 것도 뭐 작은 사업인데 뭐 옛날이니까 뭐 재생 타이어 공장을 우리가 했는데 뭐 술 좋아하시니까 뭐 저기 사업에서 수업을 하고 뭐 동업 옛날엔 동업 해가지고 뭐 이런 게 띠는 게 많았으니까 아주 어릴 때 사진은 좀 우리 사진 보면 좀 잘 살았는 것 같은데 그 한 몇 년 뒤부터는 옷이 달라져요. 사진 찍는 옷이 보니까 뭐 어린 기억은 뭐 빨간 딱지 붙이는 거 이런 것도 기억도 보고 그래서 술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도 건강하신 거 보면 아주 즐겁게 사시는 분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마음고생을 많이 심하게 하셨고, 그야 뭐 옛날에 어머님들은 다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야 뭐 우리 어머니도 뭐 술 하시더라고. 그래서 아주 술은 충만한 집안이 됐죠. 그때 당시는 뭐 어리니까 잘 모르죠. 지금은 돌이켜보면 아 그때 힘들었구나 정도지. 그냥 뭐 우리 동네가 전부 어렵게 사는 뭐 쉽게 말해서 달동네에 살았으니까 주변 사람들 다 어려웠어요. 어렵고 뭐 전부 뭐 저녁 되면 전부 동네 아저씨들은 전부 술에 다 취하시고 뭐 그랬으니까 어릴 때는 그렇구나 뭐 그 이제 약간 힘든다는 거는 비교되는 게 뭐냐면 제가 학교에서 뭐 부반장을 몇 번씩 했습니다. 했으면 그 친구들끼리 서로 놀러 가면은 그 사는 동네가 많이 달랐어요. 그런 동네 가면은 뭐 그 당시 뭐 바나나도 막 있고 자기 집에 뭐 그 집도 2층 집이고 이런데 그 갔다가 이제 그 친구 집에 놀다가 뭐 맛있는 과자도 있고 먹고 이제 우리 집에 동네 오면 동네 의기부터 색깔이 다르니까 그 뭐 벌써부터 막 술 한잔 먹고 싸우고 뭐 경찰도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게 조금 재밌었죠. 그 당시에는 힘든 거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힘들었지. 그때는 뭐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게 뭐 방 하나에 7명이 뭐 저 칼잠 잔다 그러나 뭐 그렇게 자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뭐 누구 친구 집에 누가 이런저런 명분으로 뭐 공부하자 그러면 그게 공식 해봐야겠는데 그거 너무 좋아하고 집에서도 오히려 그런 걸 좋아하고 특이한 집안이었지만. 그때는 뭐 돈 그리 많이 들지도 몰랐고 그냥 제가 도피라 그러나 그냥 미술대회 나가면 상 받는 즐거움이 이제 또 혼자 있는 시간이 자꾸 많으니까 일종의 지금 생각하면 그림이 도피고 뭐 그림 그리면은 막 행복하고 또 내 마음대로 뭐 물레방아도 그리고
또 뭐 산도 그리고 숲도 그리고 하니까 그림이 내한테는 어떻게 보면 휴식이고 뭐 안식이죠. 또 습관적으로 그림 또 남들도 뭐 칭찬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그 이제 거의 뭐 유일한 즐거움이나 뭐 그렇게 그림이. 전부 옛날 이야기면 전부 이제 어려운 이야기만 하는 건데 그래도 제가 뭐 무대뽀 정신이라 그러나 어디 뭐 내가 필요를 하면 되게 취할 수 있는 거는 얻고자 하는 거는 집념이 좀 강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학원 다닐 돈은 없는데 우리 고등학교 선배가 하는 걸 제가 알고 찾아가서 청소도 열심히 하겠다고 뭐 그런 일 다 하겠으니까 그냥 좀 배우게 해달라 해가지고 제가 거기서 3년을 다녔죠. 결국 뭐 대학 거기서 공부도 이렇게 그림 배워서 뭐 대학도 공짜로 가고 뭐 그랬습니다. 그림도 뭐 저하고 열심히 했지만은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때 여기 우열반 중에 이제 뭐 우등반인가? 우리는 특설반을 그랬는데 제가 고등학교에 미술부 치고 특설반이 있는 건 저밖에 없었대요, 역대로. 그래서 그때 친구들이 이제 사회 나오니까 전부 다 뭐 판검사도 되고 의사도 되고 뭐 좀 경제적으로 괜찮은 애들이 참 많은 편이었어. 그리고 제가 또 그림 그리니까 어렵잖아.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좀 사줬어. 그림을 좀 사주니까 뭐 좀 미안하죠. 지금 그림 같으면 사주면 되게 덜 미안할 건데 그때 그림은 되게 뭐 어둡고 뭐 이런 그림인데도 불구하고 친구라는 그 죄 때문에 그림을 많이 사줬었어요. 늘 그걸로 뭐 생활도 하고 했으니까. 서울 시험 치고 싶었죠. 뭐 꿈의 대학이 뭐 S대잖아요. S대. 서울대 가려 그러면은 그 특별 지도를 좀 받아야 되잖아. 근데 그런 건 입도 못 대고 제가 서울에 이제 거기 유명한 학원에 가면 한 5만 원인가 한 달에 얼마 한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한 10만 원만 좀 달라고 한 달만 친척집 있으면서 좀 버텨보려고 그리고 시험 한번 쳐보려고 이제 집 이야기하니까 그 돈도 사실은 없었고 대도 극적이잖아. 그건 등록금도 따로 내야 되고 하니까 뭐 될 보장도 없지만 그리고 또 학교 담임 선생님도 우리 집 사정을 아니까 뭐 거짓말로 서울 시험 치면 저 영남대학교 자격이 뭐 무산된다 이런 거짓말도 좀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뭐 영대 왔죠. 근데 알고 보니까 뭐 그런 건 없대 규정이. 그냥 서울 쳐도 된대. 쳐도 떨어지고 가지고 오면 되는데 왜 그랬냐고 그런 얘기는 합디다. 그때도 뭐 장학금을 받는다기보다 돈을 안 내는 것뿐이지 뭐 돈을 따로 제가 수입 생기는 거 아니니까 화실에서 생활했다기보다 우리 선배님이 화실을 했는데 거기서 뭐 시처말로 빈대를 친다 그러나 거기 가서 이제 그림도 좀 그리고 거기는 뭐 따로 방이 있었어요. 거기 저 총각 선배라서 거기서도 자고 이러니까 집에서는 뭐 좋아하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뭐 그 약간 알려진 사람이어서 뭐 춤추는 것도 좋아하고 뭐 술 세면 뭐 좋고 뭐 책을 쳐주고 이랬으니까 제가 복학할 때 집사람이 저는 3학년 복학할 때 4학년이었는데 저를 예의주시하고 있더만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나졌습니다. 열정은 있었죠. 뭐 그림 잘 그리면 뭐 열심히 하면 좋다는 막연한 생각만 했었지 실질적인 도움은 그래 금전적인 도움은 제가 수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집사람이 꼬마들 미술실 했죠. 했는데
제가 할 일이 뭐 있겠어요. 가서 일찍 가서 샷 올려주고 다 끝나면 샷도 내려주고 뭐 용돈 받고 그걸로 그림 그리고 미안하니까 그런 걸 생각하기 싫으니까 술을 많이 먹죠. 그냥 노상 술을 늦게까지 술이 좀 취해서 들어가는 그래야지 덜 미안하니까. 그러면은 또 만약에 맨정신에 있으면 미안하잖아요. 결혼해가지고 애는 울죠. 뭐 남편이 샷 돌리고 가만히 앉아있지 이러면 보기 싫잖아요. 이제 저녁에 뭐 어떻게 친구들 연락되면 나가서 술 한잔 먹고 들어오고 그러면은 막 뭐 좀 오박신 해가지고 또 한숨 자고 일어나고 이러니까 그게 길었네요. 한 5년 넘으니까. 그것 때문에 뭐 그림 계속 그릴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지금도 고마워합니다. 이제 제가 도와드리죠. 도와줄 차례고. 뭐 특별히 학원 하는 데 대해서 뭐 돈 벌어야 된다 대해서 이런 데 대해서는 크게 뭐 아빠한테 뭐 나쁘다고 생각한 것은 없고 돈도 돈이지만 일단 아빠가 자기 자신이 펼친 꿈을 향해서 이렇게 계속 나아가는 게 좋았어요. 이렇게 힘든 고민이 좀 있었죠. 근데 특별히 너무 어렵고 뭐 이렇게 그렇게 산 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전환점이 있죠. 전환점이 일단 노화랑 서울에 평론가분 한 분하고 이 노화랑 사장님이 대구로 내려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작품 보고 전시 한번 열어주겠다. 그래서 이제 1992년이죠. 10월에 그때 뭐 전시를 한번 열었는데 보통 전시를 하면 한 몇 점 팔리고 그걸로 또 액자값 주고 하면 또 뭐 제로를 안고 이랬는데 판매도 거의 대부분 다 팔았습니다. 그때 액수도 기억나는 게 980만 원. 그림만 그려야 되겠다. 용기를 가지고 이제 980이 다 떨어질 때까지 그림 한번 그려보자 해서 열심히 그렸죠. 근데 그 뒤로 뭐 그림도 덜 팔리면서 또 성화당 화랑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감으로 또 두 화랑의 도움으로 이제 오늘까지 온 것 같습니다. 박영택 씨라는 그 평론가가 있어요. 그분한테 젊고 유능하고 씩씩한 작가를 좀 소개를 시켜달라 그래서 그 박영택 씨가 대구에 이수동 선생이라는 분이 있는데 한번 방문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대구에 그 화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나 인연이 된 겁니다. 글쎄 작품은 우선 시적이고 투명하고 그다음에 그 누가 항상 봐도 지루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그 장점이 있는 작가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서로 이제 5년인데 5년 만에 일어난 일이 한 50년 만에 일어난 일처럼 그렇습니다. 제가 하루아침에 뭐 전시하는 그림이 솔드아웃되고 이런 것도 이게 어떻게 보면 화가들의 병신 꿈인데 그거를 뭐 한 전시할 때마다 일어난 일이고 뭐 일상처럼 돼버리고 사니까 저도 한 번씩 진짜 꿈인가 싶기도 하고 이렇게 노아랑이 세 번째 전시 서울 와서 세 번째 전시할 때는 그림이 좀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그러다 또 애도 대학 거기 뭐 이화여대 뭐 4년 장학생으로 탁 되고 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그래서 아 좋은 일은 한꺼번에 오는구나 생각도 하면서 그래서 돈도 약간 벌었고 하니까 올라오라고. 저 또 가족이 옆에 있으니까 더 그림 열심히 그릴 수도 있고 아주 행복한 한 2년이었죠. 압축해서 아주 행복한. 지금처럼 거기 전시하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가족들도 뭐 특히 우리 애들이 그림 같은 딸, 뭐 딸 같은 그림이라 그러는데 그림 같은 딸이 아빠를 계속 뭐 유능한 그 멋있는 화가로 기억해주면 좋겠고 그 저도 그림 소재는 늘 무궁무진하니까
그럼 계속 전시에 뭐 저기 너와랑 송화단에서 좋은 전시 만들어줘서 열심히 그림만 그릴 수만 있도록 지금처럼 계속 유지만 쫙 되면 좋겠습니다.